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재길입니다. 5월 18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경마장 소식 뭐 있나요? 오크스베 때문에 한 7, 8명 많이 내려갔습니다. 주전 기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용근이, 승환이, 그다음에 안토니오, 임기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화, 박병윤이, 다나카, 이준철, 총 몇 명인가요? 8명. 8명이네요. 8명이 이제 몽땅 지금 부산에 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혼전도 있고요. 지금 부산을 안 내려간 또 세영이의 또 독수 체제가 토요경마는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 자 남은 그 입상이나 우승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수들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옥성 기수가 정지 유예했다라는 것까지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새로운 용명 라이언 기수라고 원래 4월 달에 면허 이제 부여를 받고 활동할 수 있었는데 5월 달부터 일단 8월 달까지 기승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5월 달부터 말을 타는데 조교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잘 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조교하는 모습을 저도 좀 유심 있게 봤는데 아직 이 핸드라이드라고 그러죠. 이제 푸시 동작을 뭐 크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꾹 잡고만 타는 어떤 모습이라 이 기수가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말몰이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경주에 임하는지를 아직까지는 조금은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 좀 타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교 때 자세를 보면은 뭐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더라고요. 그냥 뭐 평이한 뭐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경주 모습을 좀 지켜봐야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서울 경마장은 용병 기수를 10명까지 늘린다는 뭐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멀로 기수가 핫하잖아요. 멀로 기수가 이제 핫하긴 한데 이게 이제 또 좀 안에 또 좀 뭐 좀 그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수협회 쪽에서 반대 안 반대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또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마사회 쪽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완전히 좀 양분화까지도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수들은 이제 자꾸 똥구멍이 자꾸 쪼이는 거지. 조금 성적 조금 그런 기수들은 점점 갈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 기수들이 이제 언제 오픈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 같아요. 향후 뭐 앞으로 한 10년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뭐 분명히 이제 코앞에는 다가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외국 용병이죠 이제. 용병 그렇죠. 기수들이 많아지면 국내 기수와 경쟁도 되고 또 서로 간의 장단점을 좀 배워가면서 이제 좀 습득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기수들이 빠르게 습득하면서 그러면서 또 선진 문화로 선진 경마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여러 명의 용병들이 이 서울 경마장 그리고 부산에 투입돼가지고 좀 멋진 대결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은 5경주와 9경주 두 개의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저 김주원은 7경주 그리고 10경주를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뭐 1번 매니그랜드가 1300을 직전에 이제 선행가 3바퀴 돌았기 때문에 뭐 제2의 작전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선행 강공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똑같은 승급전에 이제 4번 플라워로드가 이제 어느 정도 경주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이 판단인데, 스타트 능력으로만 냉정하게 본다라면 1번이 가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느냐, 어느 정도
선행 의지를 보이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경주력으로는 저는 1번 매니그랜드의 선행을 좀 지켜보고 있고, 체중이 좀 많이 빠졌었던 6번 원더풀 루비가 전개만 잘 풀어준다라면 앞선에서 1번, 4번 도망갈 때 처지게 포지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등급에서 충분히 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인기마인 1번, 4번 있겠습니다만 저는 6번 마 원더풀 루비의 최종 선입 작전이 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은 결국 좀 전개 이점을 볼 수 있는 6번마 원더풀 루비 쪽에 이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매니그랜드가 저는 좋긴 한데 일단 복병 배당마 한 마리 좀 추천을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 같은데 9번마 천록은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요 말이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방에서도 언제고 뛸 말은 뛸 말인데 이 포텐이 안 터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훈련하는 거 보니까 뭐 외산마들 짱짱한 마필들과 병합을 시켜도요. 말이 지금 기세가 살아서 그런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9번마 천록도 분명 훈련 과정을 통해 변화가 찾아온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9번마 천록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거리를 내렸습니다. 6번 프리마니케인데 2월 달에 이제 철경이가 1번 게이트 받고 이제 늪발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임력 보여줬던 경주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행 불량으로 이제 주행 재검을 받고 안토니오가 저는 무조건 잡아트려 놨다라고 보고 그 다음 경주인 3월 24일 날 경주에 좀 째려봤어요. 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영이가 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직전 경주 뭐 철경이가 다시 탔었을 때는 원정일 역시도 한번 안 된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좀 덜덜하게 봤고 이번에 이제 1000m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갇히는 그림보다는 4번마 승리 전설 뭐 이런 것들 좀 보내놓고 외곽 2선 충분히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늪발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라스트 걸음에서는 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6번마 프리마니케의 변화된 모습 경주 거리 줄인 만큼의 어떤 노림수는 충분히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활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속주가 25조에서 3조로 변경이 됐고요. 일단 김옥성이가 왜 기승유예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번 주에 돈 벌 말은 활용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실 능력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활용을 이길 말은 없거든요. 근데 딱 하나 외측으로 말이 사행하는 그 습관적인 악벽 때문에 그게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김옥성이가 계속해서 매만져 오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순치에 나가고 있는 또 순치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말들 외곽에 나갈 때 같이 몰아가지고 나가서 외측에 말 한 두어 마리 세워놓고 안쪽 전개하면요 자연스럽게 외측 사행도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1번마 활용 요거 가지고 아마 김옥성이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액면으로는 6번마 프리마니케는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이번에 거리 줄였기 때문에 6번 세게 보시고요. 거기에 상대마로는 1번마 활용, 요 마필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딱히 와닿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1000m 6등급 편성인데 또 공교롭게도 1000m인가 하고 정말 의심을 할 정도로 발빠른 마필들이 좀 없다라는 것도 뭐 재밌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4번 그린신디가 아마 선행을 나서 줄 겁니다. 체중이 좀 계속 불어서 나오는데 조교 강도를 좀 못 올린다라는 게 조금 수상한 모습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6등급 편성 뭐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12 헤이 드리머가 외곽에서 빠르게 감고 넘어 올라오는 그림. 뭐 파이널 보스가 조교 때 뭐 엄청난 주력을 보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파이널 보스하고 병합하는 모습도 괜찮고 뭐 세영이가 외곽에서 좀 감아 올라오면서 힘을 좀 쓰더라도 그렇게 강편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등짝이 박힌 6번마 안양제규어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으로 보자라면은 또다시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이 더 캐스팅 7번이거든요. 이 왼쪽 앞다리가 좀 높습니다. 찌걱기는 유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긴 거리는 아마 소화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1000m 거리고 일단 훈련 때 보니까는 데뷔 이래 가장 좀 빼어난 탄력감을 이번 훈련 때 보여줬습니다. 상위 등급 애들이랑 이 붙어 다니면서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괜찮아요. 저희 7번마 더 캐스팅도 이번에 다비드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원정열 위원이 짚어주셨다시피 이 눈에 확 띄는 좀 능력 있는 선행마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열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촐한 편성 1700m인데 일단은 킹 오브 이글은 선행 가려고 여기 나온 겁니다. 선행 가려고 여기 나온 거고 가장 능력적으로 여기에서는 무조건 배팅 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7번마 최강 파티라는 말이에요. 12번에서 이제 조상범위가 나름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움직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망했던 경주에서 3착을 좀 지켜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이번에 출전 두수 뭐 단촐하고 뭐 다시 한번 외곽을 받았습니다만 다비드라면 좀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출전 두수 적은 가운데에 빠르게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1코너, 2코너까지도 스타트 나오자마자 빠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7번 최강 파티가 가지고 있는 주력이 여기에서는 뭐 절대 밀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번 최강 파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편성이 좀 그래가지고 이 4번마 호프 킹덤이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체중만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이 됐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했거든요. 참 웃긴 게 이 2월 달에 지난주에 오크스베 2착을 차지했던 심장의 고동을 그래도 어쨌거나 이겨봤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 다시 뛰면은 잽이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요. 어쨌거나 이 문세영이가 기승을 이번에 다시 한번 했다라는 건 그것도 거리를 늘려 출전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이마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번마 호프킹덤 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7번마 최강 파티도 이번에는 꼭 눈여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쇼부 채찍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승부수를 강하게 던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기도 자체에 저는 수긍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인기가 368이에요. 368. 블랙윙윙, 블랙진가, 라운 미라클 세 마리가 인기마입니다. 이거는 저는 인기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3번 블랙윙윙은 1000m 뛰다가 지금 승급전에 1700을 뛰는 거고요. 6번 블랙진가는 뭘 보여준 게 있다고 인기만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뛰었던 라운 미라클, 레이지미업한테도 진 말입니다. 8번 라운 미라클은 항상 이여기가 조금씩 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보이다가 직전에 바람킹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나왔었나요? 범현이가 기승하는 말이었는데 개꼴찌 왔습니다. 완전히 바닥 때려버렸어요. 개가 앞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무빙 떠가지고 앞을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부질이 추입을 했었던 8번 라운 미라클입니다. 이런 애들이 인기마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애들 중에서도 선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갈을 안 물어요. 이건 김덕현이가 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페로비치나 와야 어떻게 뭐 착순권 들이대고 3착이나 들이대고 하는 상황이고 안쪽에 마누엘의 뭐 마이티쿨 2번 트루티 뭐 윤영민 금빛 하나의 정정희 과천이어로의 김옥성 뭐 초원군주의 뭐 조제로 이런 애들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3, 6, 8이 인기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놓고 때릴 말 정확하게 좀 정해 놓고 있고요. 인기마 중에 거품이 무조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것들 싸그리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능력상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봐요. 직전 경주 각고시 해놓은 것도 있고 각고시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잡아 당겼다라는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걸음만 본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경주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놈 놓고 자, 5경주 쇼부 채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믿을 인기마가 없는데 원정일 위원이 속 시원하게 이건 인기마들 뭔가 하자가 있는 인기도다. 자,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대안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부 채찍 5경주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분명 인기마들 조합으로 레이스가 쉽게 끝날 자막은 아니기 때문에 원정일 위원이 찾아낸 그 진짜 승부가 걸린 말, 그 말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은 배당으로 항구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프로젝트 레이스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100만 프로젝트 승부로 좀 들어갈 건데 우선 선행은 11번 글로벌 천하를 봐야죠. 글로벌 천하가 이제 지난주에도 선행 불패 주로였고 뭐 부산도 뭐 비슷한 뭐 선행 불패 주로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선행말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좀 흐름을 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말은 선행을 갈 수 있는 11번 글로벌 천하입니다만 뭐 현장에서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라면 원정일이 100만 프로젝트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11번 글로벌 천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이 100만 프로젝트 진행 경주라고 합니다. 원정일 위원과 뜻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보시길 바라겠고요. 직전에는 제가 이거 거품 물고 이건 진짜 들어오면은 제가 옷 벗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금화제니스인데 요번에는 보셔야 됩니다. 직전에는 뺐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번에 새형이면은 보셔야 돼요. 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6번마 금화제니스는 일단 뭐 충막감은 아닐지라도 배팅권에 넣어가야 될 입상 후보로는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제가 상한가 승부처로 준비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프로젝트는 한정된 초기 자금 가지고 들어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한가 승부와 취지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당이 상한가를 칠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설프게 바람을 좀 타는 그런 분위기가 제 여기저기 주위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바람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게 없는 아예 뭐 액면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없는 배당짜리라 이거 들어오면은 초기 자금 100만 원 중에 한 50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박아도 충분히 상한가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기마는 뭐 몇 두 있죠. 하지만 인기마가 아니라 여기는 그 배당마가 사고칠 수 있는 경주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잡바이를 때려왔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고사인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은 무조건 갈 때 이때 한 배 타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걸음뽀록 나면요 다음 경주부터 무조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이거 배당 나올 때 여러분들도 상한가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대거 몰려 있습니다. 뭐 님의 향기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번 베스트 스타도 굉장히 좀 빠른 발이고 외부에서 좀 거세를 하고 나와서 변화를 보였던 5번 위닝 블레이드도 있고 와 정말 좀 난타전입니다. 난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얘가 이제 추입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3번마 델타 K 정도가 있는데 이 델타 K는 과거에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토니오가 좀 타야 돼요. 그래서 정정이가 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3전 3승을 하고 있는 4번 베스트 스타의 어떤 감량의 조건이죠. 원래는 57을 달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54로 이제 뭐 3창만 와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승부는 뭐 무조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베스트 스타 굉장히 좀 압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잡고 그냥 편안하게 선행을 갔던 주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베스트 스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8번마 그린다르크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앞선이 너무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스마티 아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엔 트로피 경주라서 상대가 너무 막강해서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1번인 이상 곧 죽어도 선행 작전입니다. 이제 1번 때문이라도 선두권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경주라 직전 빠른 페이스에서도 나름 끈끈하게 뛰었던 이 8번마 그린다르크가 직전 정도의 주력이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세인 4번마 베스트 스타 그리고 8번마 그린다르크의 강자와의 경험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제가 한 마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3번마 그레이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게이트가 너무 밀려 있었고 안쪽 말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외곽에서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게이트도 내려왔고요. 이제 외곽에 빠른 말, 안쪽에 빠른 말이 있긴 합니다만 전개 상황은 직전과 정반대로 아주 편안하게 풀어갈 수도 있는 경주라 멀로 기수라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봐줘야 될 그런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강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부를 잡을 때 물론 말의 어떤 능력이나 전개 상황, 조교, 뭐 직전 경주 어떻게 탔는지, 이렇게 탔는지, 잘못 탔는지, 제대로 탔는지, 최적이었는지, 아니면 걸음이 좀 남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얘가 전개가 잘 풀릴 것이고, 얘가 어떻게 보면 더 잘 뛸 걸음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직전처럼만 안 탔으면, 근데 이번에는 직전처럼 전개가 꼬일 일이 없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전문가적인 이 견해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 우리가 승부를 잡는데, 여기는요 지금 글로벌 퀸이라는 말 자체가 선행을 아마 주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스가 완전히 다 빠그러져요. 무슨 얘기냐? 글로벌 퀸 때문에 원정일의 승부마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퀸은 사실상에 좀 조교 약했던 말, 과거에 그 우리 추열이가 정말 살려놨었던 말 아닙니까? 이제 530kg가 넘어가는 이 거구를 조교 살살 하면서 기승술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과거에 한 1년 이상을 넘게 쉬었던 말이었어요. 자, 이번에 김동수 관장인데요. 선행 한 번 더 갑니다. 선행 한 번 더 가는 거고, 얘가 선행을 나가면서 원정일이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전개발, 그게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석력이고 원정일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배당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메인 승부입니다. 자, 그 분석력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경주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글로벌 퀸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번 경주 이 숨겨진 말, 그거 가지고 제대로 항구를 한번 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구경주 원정일 위원회 메인 승부처니까요 많은 관심과 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회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3 빅토리하고 더킹이 대길인데 이거 부르려고 메인 승부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 있는 말보다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만은 패스하고 추천만 패스하고 김주원 위원의 메인 승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후반부 최대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100만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일단 7경주 상한가 승부 때 제가 100만 프로젝트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바람을 탈 소지도 있어요. 지금 동네방네 지금 소문이 날려는 그런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대가리에 붙여도 3, 40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 타면은 또 전문가들이 예상가들이 현장에서 입하고 떨면은 이게 반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주를 100만 프로젝트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주에 뭐 절반을 때렸다 하더라도 남은 50만 원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한구라 노리실 수 있고 그 경주를 포기하고 이번 10경주로 왔다라면 여기서 몰빵 때리고 다음 11경주 때 엎어 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번 10경주는 제가 정말로 오늘 경마 가운데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레이스고 결론적으로 이 최고 인기마 9번마 더킹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노림수가 따로 있어요. 이 더킹이 이번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제가 훈련 과정을 통해 그 부분을 찾아냈고요. 마방 내용도 확인해 보니까 이 더킹은 이번에 분명 빨간불이 켜진 게 맞습니다. 물론 더킹을 빼고 살 생각은 없습니다만 얘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는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더킹이 아니라 대안의 축을 놓고 여기서 100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더킹 포함해서 좀 넓게 보면은 3방인데 이거는 뭐 3방 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방 안에서 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금액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본 예상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어느 쪽으로 힘을 주고 어느 쪽으로 받치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 현장 가서 꼭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오늘 토요 마지막 경주고요. 2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경주는 물론 뭐 스프링백도 좋고 하바나 찰리도 좋고 8번 라피도쿠스도 좋은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레이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다르겠죠. 뭐 TJK 이 특별 경주 때 뛰었던 1번, 2번이 있고 그냥 일반 경주에 뛰었던 8번 라피도쿠스가 있는데 물론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스프링백이나 2번 하바나 찰리가 끝걸음 자체가 좀 무너진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피도쿠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승급전을 나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라고 해봐야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피도쿠스가 뭐 충분히 뭐 기록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뭐 끝걸음도 1번, 2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말인데 8번 라피도쿠스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이스 흐름 자체가 초반 3코너까지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초 차이가 나요. 1초 차이. 그러니까 힘한 배가 됐던 라피도쿠스하고 그냥 가는 대로 이빨 갖다 밀어버렸던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레이스 자체의 흐름을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말이 이번 경주에 추천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번 스프링백이에요. 저는 세영이가 지난주부터 조교 진짜 제대로 좀 해놓고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라면 선행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쪽 1번만 스프링백의 레이스 주도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스프링백이 이번에는 온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은 좀 가지고 있어요. 해서 제가 만약에 10경주 이제 성공이 되면은 이번 11경주에 몰빵을 다시 한번 때릴 건데요. 100만 프로젝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자세한 건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스프링백은 저 역시도 원정열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이 우승 후보감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준비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